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엿새 전 검찰에 나간 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검찰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과정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 의혹 제기와 공방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수사 개시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12시간 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에 다시 나오라고 압박한 겁니다. 출석 일자는 설 연휴 이후로 27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4천억 원대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부터 이미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성남시 직원 진술 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사건 참고인 조사라고 적혔습니다. 이 직원은 유동규 본부장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당황스러웠다며 유 본부장이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도 아니고 비리가 나온다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사업 문건에는 대장동 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지정하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메모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도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적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한 뒤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도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죠.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그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새벽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김 전 회장이 수용돼 있는 방콕 외국인 보호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민 기자, 김성태 전 회장 아직 공항으로 출발한 건 아니죠? 네, 태국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늦기 때문에 현재 저녁 6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김 전 회장은 몇 시간 뒤 저녁 늦은 시간 태국 수완나품 공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곳 시간으로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면서도 내부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가족과 친지들과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KBS와 전화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기도, 만날 이유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취재진도 통화 연결을 요청하고 또 외국인 보호소 면회도 시도해봤는데요. 송환과 강도 높은 수사를 앞둔 김 전 회장이 부담을 느낀 듯 응하지 않으면서 직접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대검찰청 호송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우리 국적기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되면서 우리 법원 영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약 6시간 정도를 날아 내일 아침 8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김 전 회장은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됩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데 비행기에서 이미 6시간 넘게 흘렀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대북 송금 의혹,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팀은 수완나품공항과 항공기에서도 김 전 회장을 계속 추적하며 송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 외국인 보호소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추락. 추락 직전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도 인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인도 승객이 창문 밖 포카라의 광경을 보여주고 다른 승객들의 모습도 비춥니다. 이내 영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소리들과 함께 끊깁니다. 사고 이틀째 현장에서 수색 작업도 이어진 가운데 한국인 승객 2명이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사관 소속 영사가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방문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두 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네팔 항공국이 공개한 외국인 탑승객 명단 15명에 포함된 한국인 2명으로 모두 유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40대 유모 상사와 그의 10대 아들로 아버지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 사고기에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경찰의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추락 지점이 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재 시신들은 포카라의 병원에 안치돼 있는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은 곧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네팔 당국은 밝혔습니다. 포카라 현지에는 냉동 장치가 없어서 장기 체류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사체는 카트만두로 이송해서 정부는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현지 아크 부대도 방문해서 부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강한 안보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라카 원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함께 섰습니다. 곧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하는 3호기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선 모하메드 대통령의 동생 만수르 총리까지 참석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양국 신뢰의 상징이라며 원전 협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선 행사에선 원전뿐 아니라 탄소 중립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 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이에 앞서 어젯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아랍어로 아크는 형제라는 뜻. 윤 대통령은 형제 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조국과 마찬가지라 강조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962년 수교를 맺은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 비판했고 외교부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까지 두 나라 관계를 다지는 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제2의 중동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어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